소말리아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위치한 나라로 황금빛 사막, 세월에 따라 형성된 유목민 부족들, 그리고 동양적인 색채가 가득한 동화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곳은 야생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배경이 어우러져 신비롭고 매혹적인 풍경을 만들어내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해적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소말리아는 1991년부터 내전 상태에 있으며 전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열악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소말리아를 방문하더라도 틱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말리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모험을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특별한 사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5번. 소말리아는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열악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국제지표에 따르면 소말리아 여성들은 평생 동안 다양한 불평등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말리아는 여성들에게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차별적인 법률과 관습입니다. 소말리아의 법은 결혼, 이혼, 상속, 재산 소유 등에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전통적인 관습도 여성들에게 가혹한 규칙을 적용하여 자유와 발전 기회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과 성폭력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말리아 여성의 90% 이상이 일생 동안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수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소말리아의 모성 사망률은 전 세계 평균보다 18배나 높습니다. 의료 시설 부족, 자격을 갖춘 의료진의 부재, 그리고 낡은 전통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여아의 학업 중단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한하고 여아들이 위험과 불평등에 더 쉽게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조혼 역시 소말리아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소말리아 소녀의 40% 이상이 만 18세 이전에 결혼을 합니다. 이른 결혼은 학업 중단을 야기하고 이른 임신과 출산의 위험을 높이며 건강과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말리아 여성들이 처한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4번. 소말리아의 해적 위협. 오랜 세월 동안 아덴만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항로 중 하나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지역은 해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선원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국제 해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바다를 지키는 자칭 해상 수호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점차 대형 선박을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해적 집단으로 변화했습니다. 일부 해적들은 원래 어부였으며 외국 선박들이 자국 해역의 어업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적질과 몸값 요구가 수익성 있고 비교적 손쉬운 일이라는 점을 깨달은 일부 당국자들은 해적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00년대 초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급증했습니다.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인 아덴만의 위치를 이용해 해적들은 고속 보트와 잘 갖춰진 무기를 동원해 상선과 유조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해적 행위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제 해운 산업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있으며 그 원인은 보안 강화 비용, 보험료 상승, 공급망 교란 등에 있습니다. 수십 명의 선원이 공격 중에 사망하거나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은 비인도적인 감금과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해적 행위는 소말리아의 이미 취약한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어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해상 순찰이 강화되고 선박 보호 조치가 개선되었으며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시도들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몇 년 사이 해적 사건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해적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며 아덴만의 해상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3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소말리아는 빈곤과 가뭄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문제들은 국민들의 삶뿐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말리아는 부룬디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의 약 70%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며 이들 중 70%는 30세 이하입니다. 광범위한 빈곤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축과 농업에 생계를 의존하도록 만들고 식량 안보 역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뭄을 포함한 심각한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소말리아를 강타하면서 빈곤 퇴치 노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해 농작물이 말라 죽고 가축이 폐사했으며 수백만 명이 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해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는 기아의 문턱까지 몰렸습니다. 이로 인해 식수 및 생활용수 부족이 심각해지고 전염병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파괴되어 식량난이 가중되었고 식수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특히 아동과 여성은 영양실조에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과 식량을 찾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인근 지역의 자원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외에도 정부의 공식 통계 부족은 소말리아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내전 역시 국가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며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빈곤과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기구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 식수와 위생 시스템 개선, 교육 및 보건 분야의 투자 등을 위해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소말리아 정부는 국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생산 활동을 장려하며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소말리아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번. 소말리아 사람들은 모든 식사에 바나나를 곁들입니다. 바나나는 소말리아에서 인기 있는 과일로 이들의 식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말리아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식사에 바나나를 곁들여 먹습니다. 바나나는 그냥 먹기도 하고 요리에 썰어 넣거나 반찬처럼 곁들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깁니다. 흥미롭게도 소말리아는 오랜 이탈리아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파스타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파스타와 함께 먹는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조합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소말리아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됩니다. 많은 소말리아 사람들은 바나나가 식사의 필수 요소라고 여기며 바나나 없이는 식사가 완전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요약하자면 바나나는 소말리아인들이 사랑하는 과일이며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이 뛰어날 뿐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도 깊은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바나나로 만든 소말리아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11번. 소말리아는 아직도 내전 속에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1991년부터 계속되어 온 내전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참혹한 분쟁 중 하나로 소말리아를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전은 1991년 독재자 시아드 바레가 축출된 이후 시작되었으며 수많은 무장 세력과 테러 단체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주의 조직인 알샤바브는 현재 남부와 중부 소말리아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전쟁으로 인해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3,000명 이상이 분쟁으로 사망하고 있어 소말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전쟁의 참혹함 외에도 소말리아는 빈곤, 가뭄, 해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내전의 근본 원인은 주로 민족과 부족 간의 갈등에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다양한 민족과 부족이 공존하는 나라로 오랜 갈등의 역사가 뿌리 깊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토지 분쟁과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말리아 정부 내부의 만연한 부패 역시 불안정과 분쟁을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말리아가 치유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번. 카트는 소말리아에서 매우 위험한 마약입니다. 카트 잎은 아라비아 반도의 자차라고도 불리며 아라비아 반도 남부 국가들과 동아프리카 지역, 특히 케냐, 에티오피아, 예멘, 그리고 소말리아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신선하거나 말린 카트 잎을 씹는 것이 일반적이며 말린 잎을 담배처럼 피우거나 차로 끓여 마시기도 하고 잘게 썰어 음식에 섞어 먹기도 합니다. 가격은 다발당 0.5달러에서 20달러까지 다양하며 하루 소비량은 수만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카트 재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소말리아에서 많은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사람들은 카트 잎을 수세기 동안 사용해 왔으며 이 잎이 이성을 끌어당기고 사용 시 기분이 고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트가 위험한 마약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 때문이 아닙니다. 카트에 포함된 카티논은 합성 암페타민류와 유사하게 작용하며 복용 후 약 15분 만에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독성 면에서는 필로폰이나 일반적인 마약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잡지에 따르면 카티논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오스트리아 의학 저널 위너 클리니시의 워춘슈리프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카트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불면증, 식욕 감퇴, 소화장애, 우울증, 간 손상, 심장 질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며 심지어 사망 위험도 존재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카트를 암페타민과 혼합할 경우 플라카라는 새로운 합성 마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플라카는 흰색 또는 연분홍 빛의 결정 형태로 냄새는 씻지 않은 양말과 비슷한 악취를 풍깁니다. 이 약물은 일반적인 마약보다 훨씬 강력한 자극 효과를 가지며 인체에 미치는 피해 역시 훨씬 치명적입니다. 중독성도 매우 강해 끊기가 어렵고 카트를 통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은 상상 이상입니다. 소말리아 전역에서는 카트 중독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9번. 동성애에 대한 처우. 소말리아는 전통을 중시하는 이슬람 국가로 법과 문화 모두에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LGBTQ+ 커뮤니티는 자신을 표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 수많은 어려움과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말리아 형법 제3구조에 따르면 동성 간의 성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기반하여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BTQ와 개인들은 사회로부터의 낙인과 차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역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고립되며 심지어는 신체적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많은 LGBTQ+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소말리아 내 LGBTQ 커뮤니티는 심각한 낙인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족, 사회 심지어 정부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LGBTQ 게이는 폭력의 위협이나 집에서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전환 치료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동성애를 질병으로 간주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LGBTQ+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LGBT 커뮤니티를 지지하고 권리를 알리는 여러 사회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소말리아 사회 전반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는 LGBTQ+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8번. 소말리아는 세계에서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소말리아는 전 세계에서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소말리아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겨우 53.5세이고 여성은 56.6세로 전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짧은 10개국 중 하나에 속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1991년부터 지속된 내전과 갈등입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인구 이동, 기반 시설의 파괴가 이어졌고 끊임없는 폭력은 심리적 외상을 일으켜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말리아 정부는 안정성이나 기능 면에서 부족하여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의약품,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시민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소말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빈곤선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곤은 영양 부족, 깨끗한 식수의 부족,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이어지며 이는 질병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기후 역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소말리아는 덥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가뭄과 홍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는 식량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식수 부족으로 이어지며 감염병 발생 위험 또한 크게 증가시킵니다. 소말리아는 말라리아, HIV/AIDS, 결핵, 설사병과 같은 위험한 감염병의 유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낮은 백신 접종률,
깨끗한 식수의 부족, 위생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감염병이 쉽게 퍼지고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번.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소말리아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여성 1인당 평균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성과 건강에 대한 교육 부족, 현대적인 피임 방법에 대한 접근성 문제, 대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적 신념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출산이 여성의 신성한 의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인식으로 아이는 가족의 번영과 힘을 상징하는 소중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여성들이 건강 위험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아이를 낳고 양육해야 한다는 슬픈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빈곤과 허약한 의료 시스템은 소말리아 여성과 아동이 마주한 큰 도전 과제입니다. 영양 결핍,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만연한 질병으로 인해 소말리아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진전은 매우 더딘 편입니다. 성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그리고 문화적 금기의 해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태어나 충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소말리아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6번. 소말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길이 3,295km에 달하는 해안을 갖고 있으며 마치 숫자 7처럼 인도양을 동쪽으로, 아덴만을 북쪽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대륙 국가 중에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해안을 자랑하며 섬 전체가 해안으로 둘러싸인 마다가스카르를 제외하면 전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긴 해안선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소말리아는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며 야생 그대로의 웅장한 자연경관과 평화로운 해변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끝없는 백사장과 맑고 푸른 바다는 방문객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소말리아는 손대지 않은 천연 해변이 많으며 각각 고유의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소말리아의 몰디브라 불리는 보사소 해변입니다. 이곳은 고운 백사장, 맑은 푸른 바닷물, 그리고 그림 같은 야자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가라카드 해변은 높이 솟은 절벽과 신비로운 동굴들이 어우러진 야생적이고 웅장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로 인해 현재 소말리아의 관광 산업은 회복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닌 엄청난 관광 잠재력은 앞으로 큰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회복된다면 소말리아는 다시 한번 관광객들을 맞이하여 인도양의 이 진주가 지닌 독특한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손대지 않은 천연 해변을 보유한 소말리아는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이나 고요함을 찾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말리아의 드넓은 해변을 방문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5번. 소말리아 가정에 가득한 향기로운 풍경. 소말리아에서는 푸짐한 식사를 마친 후나 손님이 찾아오는 특별한 날이면 집안 가득 향기로운 냄새가 퍼지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말리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정을 상징하는 전통입니다. 답카드라고 불리는 도자기 혹은 비누돌로 만든 소박한 그릇은 향을 피우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그릇 안에 뜨거운 숯불을 담고 그 위에 유향이나 향기로운 허브를 올리면 숯의 열기와 함께 향기가 집안 곳곳으로 퍼지며 몇 시간 동안 그 향이 유지됩니다. 이 향기로운 연기는 단순히 좋은 냄새를 넘어서 소말리아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향이 악령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다주며 가족에게 평안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집안을 향기로 채우는 풍습은 소말리아의 독특한 문화적 아름다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그들의 세련된 삶의 태도와 정성 어린 환대를 잘 보여줍니다. 집 안가득 퍼지는 진한 향기는 소중한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인사이자 가족에게 따뜻함과 안정을 주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4번. 소말리아는 낙타의 나라입니다. 소말리아는 아름답고 때묻지 않은 해변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낙타 무리를 보유한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600만 마리가 넘는 낙타를 보유한 소말리아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경쟁국들을 제치고 케냐와 말리에 이어져 세계에서 손꼽히는 낙타 우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낙타는 소말리아인들의 문화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낙타는 단순한 교통수단이나 화물 운반 수단을 넘어서 우유, 고기, 가죽 등 필수 식자재를 제공해주는 소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은 낙타 우유는 대중적인 음료이자 많은 유목민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낙타는 소말리아의 생태 관광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광활한 사막길을 따라 낙타를 타고 여행을 즐기고 유목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낙타 고기와 우유로 만든 전통 요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말리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낙타를 최초로 가축화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 소 우유가 중요한 의미를 갖듯 소말리아에서는 낙타 우유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말리아에서는 소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아의 낙타 무리는 가뭄, 질병, 현대 운송수단과의 경쟁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낙타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소말리아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이는 독특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대한 낙타 무리와 관광 자원을 보유한 소말리아는 세계 관광 지도에서 점차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소말리아는 국제 관광객들이 독특한 문화 가치를 체험하러 찾아오는 인기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3번. 풍부하고 다양한 소말리아 음식. 소말리아 요리는 이 나라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화려한 미식의 향연입니다. 인도양과 아라비아 반도를 따라 펼쳐진 소말리아는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풍부하고 독창적인 음식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소말리아 음식의 중심에는 쌀, 곡물, 고기와 같은 기본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요리는 힐리바리 엔치리바리라는 양념 양고기 구이로 섬세한 요리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또한 마락마락과 수카르바댓 같은 향신료 스튜도 인기가 높습니다. 정향, 카다멈, 강황 등의 향신료가 어우러져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풍미를 선사합니다. 주요 요리 외에도 소말리아 거리에서는 다양한 간식과 길거리 음식이 눈길을 끕니다. 삼부사는 고기나 채소를 채운 삼각형 모양의 튀김으로 바삭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일품입니다. 바스토는 매콤한 고기 소스로 만든 국수 요리로 가벼운 식사로 많은 이들이 즐겨 찾습니다. 식사의 마무리에는 반드시 달콤한 후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할와와 부스크 뮤스켄은 세몰리나, 꿀, 참가애 등으로 만든 대표적인 디저트로 소말리아 제과의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소말리아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탐험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요리에는 고유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소말리아의 전통과 역사적 영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1번. 소말리아 틱톡과 텔레그램 금지 조치. 2023년 8월 소말리아 정부는 틱톡과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의 전국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허위 정보, 테러 선전, 부적절한 콘텐츠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말리아 통신부 장관 하산 카리프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알샤바브와 같은 테러 단체에 의해 메시지 전파 및 회원 모집에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틱톡과 텔레그램의 금지가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테러와 싸우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에 대해 소말리아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위험한 정보의 확산을 막고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틱톡과 텔레그램의 금지는 소말리아 정부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소말리아에서 이러한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틱톡과 텔레그램은 많은 기업과 개인이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인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들의 금지는 국가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틱톡과 텔레그램의 금지는 국가들이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정보 통제를 위해 직면한 도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정부가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할 복잡한 문제입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허위 정보, 테러 선전 및 부적절한 콘텐츠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이러한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틱톡과 텔레그램의 금지는 소말리아 정부가 국가 질서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현대 사회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금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번. 세계 최대의 침향 생산국. 침향 에이가우드는
왕의 약초로도 알려진 희귀하고 매우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침향은 아키라리아, 에이퀴라리아, 나무가 곰팡이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되는 수지로 복잡하고 장기간의 변화를 거쳐 독특하고 특별한 향을 만들어냅니다. 소말리아는 세계 최대의 침향 생산국으로 자부하며 향수 제약 및 화장품 산업에 귀중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소말리아의 침향은 그 우수한 품질로 높이 평가되며 열정적이고 따뜻하며 오래 지속되는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 외에도 침향은 건강과 정신에 대한 놀라운 효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소화기, 호흡기, 심혈관 및 신경계 질환 치료에 사용되며 침향은 진정 효과, 스트레스 완화, 불안 해소 및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어집니다. 현재 침향은 전 세계의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에 의해 향수 에센셜 오일, 향 및 수공 예품과 같은 고급 제품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 덕분에 침향은 항상 수요가 높으며 국제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여성들에게 가장 열악한 나라로 알려진 소말리아에 대한 15가지 이상한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소말리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는 이곳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최신 영상을 업데이트 받으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